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체세 화해계약 이야기. 파산절체세 화해계약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죠. 이번 시간에는 파산법상 환가절차에서의 화해계약의 특성, 절차 및 실무적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해계약은 파산관제인이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약정으로 파산법원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화해계약, 재판상 화해, 그 다음에 조정과는 좀 구별되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계약 의미, 법적 성격, 화해계약 특징. 파산법상 환가 절차에서의 화해는 파산관제인이 당사자로서 화해의 상대방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약정입니다.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해계약과 구별되고요. 민법 731조의 일반적 화해계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 그 국가기관의 알선으로 이루어지는 조정과는 법적 성격과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법 492조에는 파산관제인이 화해를 포함한 특정 행위를 하고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감사위원이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간이 파산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화해는 492조 제11호에 명시된 허가사항으로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와 채권자의 이익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죠. 다음에 화해계약과 부인권. 화해계약의 주체는 파산관제인이 체결하는 화해계약의 대부분은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거죠.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과 상호 양보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도 지금 부인 청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부인 소송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사행위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상대방과 소정 외 법정 밖에서 지금 이제 물밑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그래서 만약 화해가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소송은 이제 취하를 하거나 뭐 정리하면 되죠. 화해계약의 상대방은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주로 이제 화해계약의 상대방이 주로 가족이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변경일 경우에는 뭐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이제 편파변제일 때는 주로 주변 친인척, 지인들, 친구, 가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화해계약의 시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화해대금이 마련한 후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화해대금이 마련과 관계없이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돈을 마련해서 화해계약까지 체결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먼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시간을 줘가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길어지는 경우 결국은 이제 돈을 마련해야 끝난다는 얘기죠. 화해계약 시기 및 집행문제. 화해대금 마련 후 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 있은 후에도 화해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은 부인 소송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됩니다. 화해대금이 마련된 후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및 그 주변 당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 때문에 화해대금이 마련된 후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은 화해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죠. 부인권 행사 후 화해경고 결정. 부인권이 부인 청구나 아니면 부인이 수호된 경우는 화해계약이 아닌 파산법원의 화해경고 결정으로 종결되기에 이거는 이제 화해계약과는 무관합니다. 파산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화해경고 결정도. 만약에 다른 법원에서 할 때요. 부인이 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부에서 할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재판부가 따로 있죠. 파산법원에 민사 소송을 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법원하고 개인 파산의 단독재판부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인소에서 화해공고 하더라도 본인 채무자의 그 단독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련 소송 절차 내 화해 사행위 취소송 등 파산관제인이 수기하에 진행하는 관련 소송 절차 내에서의
화해 역시 화해공개할 정도로 해결할 수 있으나 화해계약과는 무관하죠. 화해계약의 효력과 집행 문제. 화해계약 허가서의 집행력. 이거 허가만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사실은 집행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별도 이행의소가 필요합니다. 화해계약 불이행 시 별도 이행의소를 제기한 후 집행을 부여하다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별도 이행의소가 필요합니다. 면책과의 관계. 화해계약이 이행된 후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뭐 착오로 아니면 실수로 사실 소송행위에서는 착오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철회를 인정해 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요즘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면책 취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 화해계약도 화해계약이지만 이행화계약서라는 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이제 채무자가 스스로 내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행하겠다. 어쩌면 부인 편파변제라든가 뭐 은닉, 부인 대상 행위를 스스로 알고서 인정을 하고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채무자가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파산재단에 내놓고 면책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계약과 구분됩니다. 형식적으로도 채무자가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이행하객서의 경우 화해계약과는 구분돼야 합니다. 이는 법적 성격과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죠. 파산보물 허가 문제. 파산된 처분과 관련하여 파산보물 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죠. 이는 이행하객서의 유효성과 직결되는데 대부분 허가를 받죠. 불이행시 대응수단.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면책 불허가 의견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죠. 이행하객서라는 게 이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합니다. 저도 지금 뭐 이행하객을 해놓은 게 있지만 3천 얼마를 하기로 하고 300만 원 하고 지금 10분의 1만 하고 지금 탈락 나자빠져서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2년째, 3년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인을 소송을 했습니다만 그 부인의 상대방도 일반회생 10년짜리 변제 계획이 통과돼서 뭐 10년 동안 받으란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는 이제 본인이 좀 그 돈을 해결을 하고 좀 했으면 되는데 뭐 돈 없다는 취지로 화해계약도 이행을 안 하고 부인이 상대방은 10년 변제 계획이 통과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 10년간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10년간 면책 못 받겠죠. 불이행시 대응 방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면책 불허가 의견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행하객서의 장점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금원을 마련할 경우 아무런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없는 임의 반환 형식보다 이행하객서의 형식을 취하면 관제인 보고서 등에서 환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계약서의 주요 내용 분석, 계약의 목적 및 배경, 화해대금 및 지급 조건 쓰고요. 계약의 효력 및 분쟁 해결. 화해계약 허가 신청서는 이제 신청의 취지는 이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 설명합니다.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이에 대한 파산관제인이 판단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가능성. 해당 행위가 파산 채권자들이 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해 부인권 행사가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이러한 편파변제가 5천만 원, 이러이러한 보험 해약 환급금이 1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중 일부인 뭐 2천만 원만 이행하기로 했다. 그런 취지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부인권 행사하는 대신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위를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이행하객서의 주요 내용 분석 비슷합니다. 확약인 정보, 이행하객서는 주로 채무자죠. 인적사항, 성명, 주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 현황, 채무자 임대차 보증금 등 재산 현황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실제 재산 현황은 안 쓰고요.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된 상황을 쓰는 거죠. 채무자의 어떤 그러니까 환가 대상인 재산, 뭐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다. 아니면 보험 해약 환급금이 1,800만 원이었다.
공장 기계가 시가 얼마 상당히 있다. 이제 특정을 한 다음에 그중 얼마를 환가하겠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기한, 그 다음에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이제 분할 지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시불도 있을 수 있고요. 이행하객서도 법원 허가 조건부 효력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행 시 법적 결과는 기한이익 상실 및 이행 청구 소송 혹은 부인의 소송이 가능하고 혹은 면책 불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전형적인 저런 게 있죠. 도박을 너무 많이 해서 채무자가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한 6천에서 7천인데 100% 도박 빚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되면서 재량 면책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한 1,500, 2,000을 내놓겠다라고 이행하객서를 쓴 다음에 도저히 1년, 2년 지나도 이행이 안 됐을 때 과연 그냥 불허가를 시킬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제 재량 면책을 해줘야죠. 이행하객 허가 신청서의 구성 요소 비슷합니다. 재산 현황 설명하고 생계 상황 고려하고 합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하객 내용을 제시합니다. 화해계약과 이행하객서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화해계약은 파산관계가 제3자죠. 이행하객서는 파산관계가 채무자입니다. 목적은 부인권 행사 대신 화해대금 수령하고요. 이행하객서는 주로 특정 재산 대신 특정 재산을 환가하는 대신 일정 금액 수령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보험해약금이죠. 채무자의 보험해약금이 1,800만 원인데 그중 1,300만 원을 환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똑같고요. 화해계약은 이제 제3자일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집행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행하객서는 면책 불허가 의견 외 강제 집행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보험을 빼돌리고 아니면 실컷 다 빼서 쓰고 면책 불허가를 사유가 있는 채로 들어왔을 때 일정 3천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돈을 안 냅니다. 300만 원만 내놓고 그런 경우에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면책 불허가 외에는 대안이 없다. 법적 근거 화해계약은 492조 11호에 화해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행하객서라는 거는 사실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파산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채무자 친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고안해낸 거죠.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시점부터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12년도, 13년도 그쯤인 것 같아요. 그전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를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 어느 재판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관제인 사이로 퍼져서 서울에서 먼저 됐는지 모르지만 지방에서 먼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방으로 퍼지면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친화적으로 안착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를 못하죠. 그래서 화해계약 실무 적용 사례는 보험계약자 변경 사례가 이제 대표적이죠. 채무자가 본인 명의였던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지급 불능 직전에 모친, 어머니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모친을 상대로 원래는 부인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옮겨놓은 보험 해약 환급금이 2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중에 다 할 수도 있고 일부 좀 감안해서 일정 금 한번 한 4, 500 깎아주고 1,500만 원을 파산관제인한테 몇 년 며칠까지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어머니와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요양원에 있고 아니면 해외에 있거나 도저히 아니면 저 지방에 있어서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제인 사무실에 출석해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이제 채무자가 이행확약,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이행확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도 이제 차이가 이해가 되죠. 당사자가 다르죠. 이때는 어머니인데 이행확약은 채무자가 하겠다.
둘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은 어머니를 상대로 반제인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이행하겠는데 발락 나자빠지면 이건 뭐 불허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은 파산법원은 하해 계약이 파산 채권자한테 이익에 부합하는지, 하해 조건은 적정한지, 부인권 행사의 가능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행하계약서 실무 적용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생계수단으로 사용 중인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한 환가 대신 원래는 이제 해지시키고 보증금 빼야죠. 그래서 채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빼면 이 사람이 장사, 생계 터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보증금 상당을 뭐 제가 이게 아마 한 사례 같아요. 이거 예전에 이제 용산구 쪽이었는데 서대문인가 용산구 마포 서부 쪽이었습니다. 삼겹살집을 주상 그러니까 그 상가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방 한 칸에서 보증금이 그때 2천인가 그랬습니다. 2천에 월세가 이제 만약에 뭐 150이다. 근데 뭐 아주 영세해요. 원래는 이제 폐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폐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그 보증금을 한가를 안 할 수는 없죠.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근데 그 보증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의 성질도 갖고 있죠. 주거와 상업용을 겸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가도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 상업적인 측면이 더 강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가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 언니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언니한테 일종의 영업 양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상당액을 언니가 내는 걸로 해서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채무자가 스스로 내겠다. 돈을. 그럼 이행하계약을 할 수도 있죠. 퇴직금 환가 포기 조건부 합의. 채무자가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퇴직금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이행 동기를 부여하고 파산제내로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한 접근법이다. 분할 납부 허용을 통한 유연성 확보. 그렇죠.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하계약금이 선지급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이행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화해계약, 파산제 화해계약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를 대체하는 용도. 부인권의 대체제죠. 그 다음에 소송 없이 파산제에 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한 소송 비용 절감하고요.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생계 보호와 채권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도 화해계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화해계약이라는 게 그 화자가 조화로울 화자죠. 해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할 자. 조화롭게 해결한다는 거죠. 서로 화목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략을 이제 화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